네,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 드러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이다. 뭐 이렇게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불안하고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럴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눈물이 난답니다. 등성이에 이르렀을 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친구와 같이 어떤 등성이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연.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친구와 등성이를 넘어가고 있는데 큰 집 가는 길이죠. 큰 집에서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겄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등성이 넘어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가을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해질녘입니다. 이렇게 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뉘엿뉘엿 지고 있는 그 가을강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요 부분, 울음이 타는 가을강, 요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공감각적 심상. 이 빨간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자, 공감각적 심상인데,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주된 대상은 가을강입니다. 타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해를 받아서 그 뉘엿뉘엿지는 저녁 해를 받아서 붉게 타오르고 있는 가을강입니다. 즉 시각적 심상의 대상이죠. 근데 그것이 울음이 타오르고 있어요.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으로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표현에는 시각을 청각으로 이렇게 변이해서 표현하고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요거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으로 넘어갑니다. 저것 봐 내보담도 그 깊은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자, 이거부터 살펴봅시다. 맨 끝에 보면 처음 보겠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처음 보겠네. 이 사람이 강을 처음 봤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동안 뭐 여러 번 봐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내가 숱하게 강을 보았지만 그때는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오늘 내가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의 심리를 처음 보겠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여기 지금 방금 제가 괄호로 묶은 이 부분에서 이 화자가 처음 본 강의 속성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해석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모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살펴볼게요.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강의 처음 부분 산골, 왜 그 강이 이제 산골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기쁜 첫사랑의 산골 물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 처음 단계, 기쁨을 느끼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납니다. 산골을 지나서 이제 강이 돼서 흐릅니다. 중간 단계. 근데 여기서는 사랑이 끝났습니다. 그 끝에 생긴 울음이 그 강에 있는 겁니다. 슬픔의 감정이 이 강에 묻어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갑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 강의 끝부분, 바다 직전에 지금 있는 것인데요. 이때는 미치는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단계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되는 강을 처음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처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요 얘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들 그 인간의 어떤 슬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이제 뭐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인간도 처음에는 기쁘고 뭐 첫사랑을 할 때 그런 감정 뭐 느끼고 하지만 그것이 깨지고 나면 슬퍼지고 나중엔 괴로워지는, 결국은 인간의 모든 그 삶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오늘 처음 알았다 라고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강은, 이 시에서 나타난 강은 그 인간의 한을 이렇게 품고 있는 존재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리해 보면 화자는 뭐 친구와 함께 이렇게 등성이를 넘어가다가 가을 강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강을 보면서 야, 저 강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의 희로애락, 우리네 인생의 한을 담고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걸 몰랐는데 저 강 보니까 그게 오늘 처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주제를 가을 강에서 깨닫는 인생의 한, 요렇게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 보면서 인생의 한을 느낀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할 주요한 시어로는 강이 있겠죠. 강은 결국은 우리네 인생의 그 한을 품고 다니는, 결국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감각적입니다. 표현상 특징이요. 뭐 시각, 또 청각, 그 다음에 공감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감각적인 표현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